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제6장 심판과 소송 부분 세 번째 시간으로 상표 취소에 대한 심판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봤던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의 취소 심판과 3호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한 내용은 실무상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제6장 첫 번째 강의에서 봤던 무효심판과 지난 시간에 봤던 취소심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취소심판 나머지 내용까지 어떤 실무적 차원에서 그 실무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취소심판과 무효심판 왜 둘 다 해야 되고 또 취소심판만을 할 경우 또 무효심판만을 할 경우 어떤 이득과 어떤 것을 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표 관련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회사 내에서 상표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담당 역할을 하신다면 아마 취소 심판 내지는 무효 심판에 대한 경우를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앞서서도 대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무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와 혹은 상표권자 간의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해당 상표에 대한 취소와 무효를 동시에 다투는 것이 일반적 대응 방법이고, 다만 무효와 취소를 동시에 심판 청구를 해서 무효 혹은 취소 둘 중 하나를 확정적으로 승소하는 그런 개념의 전략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또한 각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특히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소급적 효력이 발생되고, 취소의 경우에도 확정됨과 동시에 장래로 향해서 그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자와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물품에 있어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실무에 있어서는 상표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분쟁에 대한 회피 방법으로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더불어서 분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상표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것들을 대응 방법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취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사용 취소 심판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에 의한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분쟁 발생에 있어서 일반적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앞선 실무자의 질문처럼 사안이 어떠하냐, 상황이 어떠하고 현재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를 동시에 취하든지 아니면 무효만을 취하든지 혹은 취소만을 취할 수 있는 여러의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내에 있는 400여 브랜드에 대한 실무를 맡아보면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다수의 취소와 무효를 동시에 청구해서 무효보다는 장래로 향하는 취소를 집중해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취소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사업 내지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장차 장래에 대한 상표적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의 판단에 다소 어떻게 보면 고려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무효는 근원적으로 그 해당 상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에 대한 승소율이 혹은 판단 인용률이 취소보다는 월등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취소에 대한 제73조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를 대다수가 아마 구입을 하지 않고 그냥 강의 자료에만 의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선 강의 초반부에 제가 당부드린 바와 같이
강의 교재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상표법 법조문을 출력을 하셔서 이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각 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습관들을 반드시 길러야겠고요. 특히 상표법에 있어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그 조문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267에서 307페이지 범위에 해당되는 제6장 내용이 되겠고요. 상표법 관련 취소 심판에 대한 전시간 내용 정리하고 나머지 취소에 대한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2편에서는 취소 심판에 대한 제73조 규정에 대해서 제2호와 3호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제73조 전체는 제1항, 제1호는 삭제되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고 2호에서부터 13호에 이르는 일반적 내용이 상표 취소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청구는 누구나 혹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3년이거나 혹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취소에 대한 일반론에서 말씀드렸고요. 증명책임에 있어서는 제3호에 의한 불사용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되는 반대적 구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각 호에 대한 부분들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된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3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상표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에 대한 상표 사용 정의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다시 상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관리자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에 대한 각 사용에 대한 정도를 정리를 하셔서 누군가에 의한 상표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사용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상표 취소의 효과는 기속력, 대세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이런 일반론적 원칙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효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장래가 아닌 소급해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상표로서의 효과가 있다면 취소의 경우에는 장래로 향해서 소멸하는 장래형 심결이 그 효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대세효의 효과는 무효와 마찬가지로 취소의 경우에도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불사용 취소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1항 제3호의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는 등록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 타인의 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는 취소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심판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특히 상표권자, 사용권자 중 누구도 상표 지정 상품의 불사용 시에 이에 해당이 된다. 다만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 청구일 이전으로부터 3년간, 만 3년간 상표의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기간적 존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우리 법 제2조에서 상표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죠. 표시행위, 광고행위, 유통행위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 각 상표에 대한 사용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은 주력 상품의 상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등록 상표권이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관리 매뉴얼을 정해서 반드시 사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이에 대한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그 증빙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제73조 제1항 7호에 대한 취소 심판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73조 제1항
2호와 3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4호는 54조 제1항 후단에 대한 내용과 5항 7항으로부터 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5호의 경우에는 단체 표장, 6호의 경우에도 단체 표장에 설정 등록을 한 후에 변경이 되는 내용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서 제73조 각 1항 각 호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4호, 5호, 6호에 대한 것은 법조문을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를 하고 7호와 8호, 9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7호의 취소심판 내용을 살펴보면요. 7호는 상표권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표법 73조 1항 제7호의 내용을 보면요. 제23조 상표의 등록 거절 통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반드시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이어야 하고요. 파리협약 동맹국이라든가 국제무역기구 가맹국은 물론 다자간 또는 쌍무조약의 당사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동일 유사 범위에 속하는 상표품의 출원일 것이 해당이 되어야 되고, 출원일 현재 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의 출원일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여기에는 조약 당사국의 등록 상표권자의 의미, 전용, 통상사용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특허법원은 사용주의 국가의 전 사용자도 포함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원일 현재 또는 그로부터 1년 이내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대표자 및 특약점, 대리점, 위탁 판매업자 등 널리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된다 하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등록 의사 없음을 표명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사용금지효 부경법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 사용금지효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호의 취소 심판에 대한 부분은 취지는 사용권자에 대한 권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조 1항 제8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가 지정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권자에 대해서 상표의 허락을 통해서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권리자가 이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된 사용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취지가 되겠고요. 요건은 사용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어야 하고, 사용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사용도 적용이 되며,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은 제73조 1항 2호 또는 9호의 적용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을 것이고, 상품의 동일성 범위도 적용 가능합니다. 상품의 품질 오인 출처 혼동을 생기게 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는 것이지, 품질 오인의 경우에는 인용 상표의 존재를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며 입장이 되겠습니다.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을 그 요건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나 경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기적으로 상표 사용 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상품 품질 검사 등 실질적으로 사용권자를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 관리 감독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제8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73조 1항 제9호에 의한 취소심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호는 연합상표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유사상표의 분리 이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명문 규정인 그 각 법조문을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호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 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중 1인이 자기의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앞서서 설명드린 바 있는 상표권 자체가 지정 상품별로 상표권의 일부의 이전과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짐으로써 상표권의 분리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요. 요건은 동일인에게 속하는 유사한 등록 상표가 이전에 의해서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전 후의 상표권자 중 1인에 의한 상표 등록의 사용일 것이고 등록 상표의 사용이어야 되고 등록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것,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제9호에 의한 취소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표 취소 심판에 대한 제73조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데 73조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2호로부터 13호까지의 내용을 수차례 읽어서 각 개념별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심판 중에 3대 심판에 해당되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기타 심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